자, 그럼 이어서 좀 더 논의를 해볼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초학력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학력을 기초학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예. 네, 뭐 간단하게 보면은 과거에는 학력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의 총량이죠. 지식과 기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느냐였는데 2015년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서는 그것을 습득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총량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능력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제 역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OECD 2030에서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역량. 어떻게 보면은 개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다 함께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가 OECD 2030에서 말하는 학력이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15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필고사 플러스 수행평가, 논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보면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가치와 태도의 영역을, 기능을 정말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도 엄청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입시라는 블랙홀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입시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개인의 발달은.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도 수시평가나 생기부의 비교과율 평가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기초학력 진단으로 갔을 때는 다 빠져요. 오로지 진단검사, 지필. 기초학력에 와서는 모든 시대 변화가 다 멈춰버리고 과거의 학력과의 기초에서 오직 한 번의 진단검사 이것만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라고 한다면 근데 예를 들어 면허 시험에서 이게 면허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초 운전을 다시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 잡아다가 필기 시험만 죽어라고 공부시키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 면허 시험의 기능과 주행을 필기로 대체해버린다면 그렇죠. 그 시험에 합격해서 운전 그럼 이 사람의 기초 운전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나봤자 주차 못하죠. 박용진 의원이나 서울시 교육청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보니까 기초학력 진단,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그 과거에 지식 기능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의원 안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부진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학습 지원 대상,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서 얘기한 특수한 요인에 의한 것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생당 25회를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상담 뭐 이런 방안이 있고요. 1대 다학습 전략 상담, 치유기관 연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진단이 아까 우리가 좀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의 변화와 학력 간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게 맞는 어떤 진단 방법인지는 사실은 제가 이것만 봐서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 이런 어떤 용어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건 지식 위주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제도는 특수 요인, 그 다음에 치유 전문기관 연계, 1대1 상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어떤 역량, 그러니까 기초 역량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직까지도 기초 학력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기초 학력, 기초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좀 대안이 논의가 돼야 할 텐데요. 예, 뭐 이게 사실 뭐 이야기 내용 나눴습니다 앞에서. 네. 첫 번째 한 번에 진단 검사, 지필 고사 방법으로 진단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은 뭐 최소한 6개월 정도 되겠죠, 그죠? 6개월이나 뭐 또는 1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전 학년도에 쭉 어떤 아이에 관한 진단 결과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떤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그 기초학력 진단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죠.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이전 시기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다 고려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사가,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가 관찰하고 면담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같은 학생들끼리 평가도 하고 보고서 낸 것도 있고 과제 수행도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지식만이 아닌 기능, 가치, 태도를 종합적인 그런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방은 이런 어떤 진단 내용에 따라서 학생에게 어떤 부족한 영역이 있을 것이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 고침만 때려박는 게 아니라 정말 학습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걸 교사가 아니라 동료하고의 그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료하고도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정서 심리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고 이러면서 어떤 태도 변화, 가치 형성, 기능의 속도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라고 교육부가 이런 교육청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관한 그 어떤 진단과 처방에 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계속 논의를 보니까 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블랙홀이 다 삼켰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초 역량이 어떤 이런 정의적인 태도와 이런 것들을 교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가 대학 입시인데 그거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어떤 큰 차원의 대학 입시나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그 본질적인 의미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거를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거는 대학 평준화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작년만 해도 굉장히 그래 대학 평준화 좋지 이상적인 고야.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 설마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크게 변화된 어떤 사회의 현실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하면서 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렇죠. 실제 모집이 안 되죠. 그렇죠. 부족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 어떤 교수들, 관계자들 중심으로 그쪽에서 먼저 무슨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먼저 그쪽에서 국공립 정치대학교 통합네트워크를 만들자. 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은 대학 평준화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학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에서 대한민국 대학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교육혁명. 예, 그 책이 이거예요. 이 어떤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랫동안 지금 지긋지긋하게 이야기했던 경쟁적인 대제도 철폐와 대학 평준화가 현실로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기초학력이라는 부분도 기초 역량으로 나아가려면은 사실 대학 평준화와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기초학력에 대한 전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발달을 도모하지 않은 채 좀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폭력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본질을 살린 교육을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학 평준화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아이고, 정리를 다 굉장히 정리를 신박하게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당장 해결될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논의들이 또 계속 쌓이고 쌓여서 조그만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작은 변화가 또 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빅픽평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